정치권을 떠나서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됐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차기 전당대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권의 이목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요. 리액션만 해오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액션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반사적인 대응만 해왔는데 엊그제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또 선제적으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SNS를 통해 이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이 직구 제한 추진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던 대로 이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은 자택 인근 거리나 식당,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른바 이 목격담 형태로 소식이 전해져 왔었는데 또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에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린 게 전부였거든요. 당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니까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 이런 해석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이번 이 메시지가 사실상 정치권 복귀 신호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에서는요, 이 한 전 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앞서 나온 한동훈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번 이 한 전 위원장 메시지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온 평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처음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날 때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정치가 꼭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의원외에 있지만 정치를 하겠다. 그걸 표현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신의 전당대회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당원들이 참여하게 만들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예. 한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현안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요. 곧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어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친한동훈계 인사가 주변에서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개설이나 지방순회 북콘서트, 또 법률 봉사 같은 활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정치권 현안이 이 해외 직구 문제라는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이제 취약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MZ세대 그리고 2030 여성의 관심이 큰 비정치적 생활의제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총선 이후 정치권을 뒤덮은 주요 현안들, 아무래도 해병대원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한 전 위원장, 이런 이슈가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건드린 겁니다. 이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견이 부딪히는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현안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고요. 한 전 위원장 측근들에게서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해외 직구를 즐겨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여서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이후 주변에 자신도 피규어 같은 걸 가끔 직구한다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성의 글을 올린 것, 이걸 두고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먼저 한 전 위원장은요, 이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려는 건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라고 덧붙이고 이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약간 좀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이 표현 방식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그런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재고를 요청한 한 전 위원장,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식한 정책이다, 졸속 시행이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온도차가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요, 이 한 전 위원장과 같은 날 SNS를 통해서 이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 계획은 무식한 정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역시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 나경원 당선인도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니까요. 정부는 어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 관련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동시에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목소리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총선 백서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한 1호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상소 변호사가 대표적 인물이죠.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천목회 소속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책임론으로 답을 정하고 백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조 의원이 당권에 대한 사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총선 과정을 되돌아보며 경험담을 담은 책을 써왔는데 오늘 아침 탈구를 했다면서 책 제목은 총선 백서가 될 거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출마 의사 여부를 비친 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출마 의사를 밝힐 생각이면 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밝혀야죠. 총선 백서 TF를 한다는 명분으로 당협위원장 대신 이제 조직위원장들을 다 불러서 면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권 선거나 사전 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죠. 조정은 위원장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동훈 위원장 책임, 대통령실 책임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자리가 있잖아요. 예. 왜 계속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이야기를 왜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 변호사, 조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백서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한 겁니다. 이런 요구는 다른 친한계 인사들한테서도 앞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의원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조정은 의원은 SNS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올렸고요. 총선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당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물을 때마다 당에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해 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동훈 책임론이 있다는 건 팩트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런 총선 백서 논란들을 포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면 때릴수록 힘이 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연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도요, 역설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책임만 올려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홍 시장,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때리기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격글을 올렸는데 돌연 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을 겨냥해서 두 초짜가 짜고 총선을 말아먹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들에 분노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규제 논란을 비판하며 현안에 대해 공개 목소리를 내자 이걸 비판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나온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선거판에서 자기 셀카 하나 찍고 강성 지지자들을 환호하니까 그게 국민 전체 환호인 줄 착각하고 갑자기 어떤 것이 586 운동권 심판론 내세웠다가 2조 심판론 내세웠다가 그래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홍 시장은 앞서도요, 한 전 위원장에게 특검 준비나 하라, 이렇게 글을 썼다가 삭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 이제 조국 대표를 비유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것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른바 조국 수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비판이 여권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 어제 글 역시 비슷한 논란일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홍 시장 어제 글에서 이 경계선 지능인을 비하했다 이런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네, 홍 시장은 어제 올린 글에서 IQ 80인 바보를 놀리니 그 바보가 하는 말이 IQ 70인 사람도 있다. 그것보단 낫지 않냐라고 했다면서 지난번 공관위원장,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정신승리라고 내뱉은 말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정 전 공관위원장이 총선 백서특위 면담에 앞서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안 왔으면 총선판이 안 바뀌었을 거라면서 엄청나게 기여한 거다 이렇게 평가한 걸 직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이 지능지수 71에서 84면 질적장애는 아니지만 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좀 평가를 받는데 이들을 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말에요. 이 정책 현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방어적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자기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정부의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 역시도 결국 정치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본인이 펼쳐나갈 어떤 정치의 방향성, 뭐 특검이나 이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문제들, 민생에 필요한 문제들을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 뭐 저는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를 참여하는 게 당대표가 되는 것이 과연 정치를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만나는 것들 이런 행동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봐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거의 이제 대선 이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정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러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당에 남아 있을까?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4명이 탈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일부 친윤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들도 먼저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아직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정치를 할 때 과연 그러면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원내가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자칫 어떤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냥 정치 참여하는 것이 자칫 어떤 소용없는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런 식의 어떤 국민들과 밀착도는 높여가지만 단지 그게 당대표냐 아니면 내년 등등에 있을 어떤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걸로 올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이 보기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복귀하겠다라는 일종의 출마 선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복귀하기 전에 3가지 숙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것도 내버려 두고 출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이것도 뭐 여론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대표가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는가, 이런 물음표가 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괜찮은 후보를 지지하면서 좀 더 자숙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